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홀가분한 순간이 언제일까요? 아마도 평생 짊어지고 있던 의무라는 짐을 내려놓는 날이겠죠.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재밌게 시청하세요. 여기 서울의 회색 빌딩 숲을 뒤로하고 막 은퇴식을 마친 한 남자가 있습니다. 바로 철수입니다. 철수는 지금 손에 든 꽃다발보다 가슴속에 품은 통장이 더 뜨겁게 느껴집니다. 30년 넘게 공무원으로 일하며 꼬박꼬박 모은 돈, 그리고 운 좋게 값이 오른 서울 외곽의 아파트. 그 모든 것을 합치니 기적 같은 숫자가 만들어졌거든요. 10억 원. 네, 무려 10억 원입니다. 평생 월급쟁이로 살면서 꿈만 꾸던 그 숫자가 이제 철수의 손안에 들어왔습니다. 철수는 아내 영희를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여보, 우리 이제 진짜 끝난 거겠지? 매일 아침 지옥철 안 타도 되고 상사 눈치 안 봐도 되고 우리 진짜 고생했다, 그치? 그럼요. 당신 정말 애썼어. 이제 우리 남은 인생은 진짜 폼나게 살아봐요. 남들 다 부러워하게. 철수와 영희는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자식들도 다 키워 시집 장가 보냈으니 이제 남은 건 두 사람만의 보상받을 시간뿐이었으니까요. 두 사람은 지도를 펼쳤습니다. 서울? 아니요. 너무 답답했습니다. 경기도? 거기도 결국 도시잖아요. 그들의 눈길이 멈춘 곳은 단 한 곳, 바로 푸른 보석 같은 섬, 제주도였습니다. 여기야. 바다가 보이는 곳. 아침에 눈 뜨면 파도 소리가 들리고 저녁에는 노을을 보면서 와인 한잔하는 거야. 1층에는 카페를 차려서 커피 향기 맡으며 소일거리나 하고. 어때? 완벽하지 않아? 어머, 상상만 해도 너무 좋다. 나 진짜 카페 여주인 되는 거야? 예쁜 앞치마 두르고 우아하게 커피 내리면서. 우리 그동안 너무 팍팍하게 살았잖아. 이제 다 보상받자. 두 사람의 대화에는 혹시나 하는 걱정은 한 방울도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장밋빛 미래, 달콤한 로망뿐이었죠. 10억이라는 돈이 주는 자신감은 그만큼 대단했습니다. 이 정도 돈이면 평생 쓰고도 남겠지, 카페 수익으로 생활비는 충분히 나오겠지 하는 막연한 낙관론이 두 사람의 눈과 귀를 가려버린 겁니다. 결심은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속전속결이었죠. 30년 추억이 담긴 서울 아파트를 미련 없이 팔아버렸습니다. 손에 쥔 현금을 전부 들고 제주도로 내려가는 비행기 안, 철수와 영희는 구름 위를 걷는 기분이었습니다. 발 아래 펼쳐진 에메랄드빛 바다가 마치 그들을 위해 준비된 레드카펫처럼 보였으니까요. 제주도에서도 가장 뷰가 좋다는 해안가 땅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두 사람의 성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건축비 아끼지 않았습니다. 평생 살 집인데 최고로 해야지. 철수의 호언장담에 통유리창은 더 커졌고 자재는 최고급 수입산으로 채워졌습니다. 통장 잔고가 썰물처럼 빠져나갔지만 철수는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올라가는 건물이 곧 자신의 성공을 증명하는 트로피 같았으니까요. 다 죽인다. 영희야, 저 통유리 봐. 바다가 그냥 집 안으로 들어와 있네. 서울 촌놈들이 이거 보면 아주 기절하겠어. 너무 예뻐요. 당신 안목 하나는 진짜 최고라니까. 여기서 커피 마시면 물맛도 꿀맛일 것 같아. 드디어 대망의 오픈날. 서울 친구들을 모두 초대해 집들이를 열었습니다. 2층 테라스에서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풍경에 친구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와, 철수야, 너 진짜 성공했구나. 이게 사람 사는 거지. 우리는 서울에서 미세먼지 마시며 사는데
넌 진짜 신선 노름이 따로 없다야. 퇴직금으로 이런 집을 짓다니 대단하다. 노후 준비 완벽하네. 완벽해. 나도 너처럼 살고 싶은데 용기가 안 난다. 친구들의 부러움 섞인 찬사는 철수에게 그 어떤 훈장보다 달콤했습니다. 어깨가 으쓱해지고 가슴이 벅차올랐죠. 그래, 내 선택이 옳았어. 이게 바로 성공한 인생이지. 철수는 확신했습니다. 이 행복이 영원할 것이라고요. 10억이라는 돈을 몽땅 쏟아부어 만든 이 콘크리트 성이 자신들의 노후를 완벽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모두 떠나고 화려했던 파티의 불이 꺼졌습니다. 넓은 2층 거실에 철수와 영희 단둘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상하게도 너무 조용합니다. 서울의 밤은 차 소리, 사람 소리로 시끄러웠는데 이곳의 밤은 마치 세상과 단절된 것처럼 고요하기만 합니다. 창밖을 보니 낮에는 그렇게 아름답던 바다가 밤이 되니 검은 입을 벌린 괴물처럼 시커멓게 변해 있습니다. 여보, 근데 여기 밤 되니까 진짜 깜깜하다. 가로등도 별로 없고 조금 무서운 것 같기도 하고. 아유, 촌스럽게 왜 그래. 자연이 원래 이런 거지. 조용하고 좋잖아. 내일부터 카페 문 열면 손님들 미어 터질 텐데 일찍 자서 체력 비축해둬야지. 철수는 아내를 안심시켰지만 문득 통장 잔고가 떠올랐습니다. 건축비에 인테리어 비용까지. 생각보다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갔거든요. 남은 현금이 얼마더라?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지만 그는 고개를 저어 불안감을 떨쳐냈습니다. 내일부터 돈 벌면 되지. 카페뷰가 이렇게 좋은데 손님이 안 올 리가 없잖아. 하지만 철수는 몰랐습니다.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부은 이 화려한 유리성이 곧 그들을 가두는 감옥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요. 달콤한 10억의 꿈, 그 유효기간은 생각보다 훨씬 짧았습니다. 처음 3개월,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철수와 영희는 매일 아침 향긋한 원두 냄새를 맡으며 눈을 떴습니다. 사장님, 커피가 너무 맛있어요. 뷰가 정말 예술이네요. 찾아오는 손님들의 칭찬은 꿀보다 달콤했죠. 서울에서 온 지인들이 SNS에 올려준 덕분에 주말에는 제법 북적거리기도 했습니다. 철수는 생각했습니다. 거봐, 내 예상이 맞았어. 은퇴하고 이렇게 우아하게 돈도 벌고 인생 참 쉽다. 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자영업 세계에는 아주 무서운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오픈발이라는 마법이죠. 그리고 그 마법의 유효기간은 딱 3개월이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찬 바람이 불기 시작하자 거짓말처럼 손님이 뚝 끊겼습니다. 오픈 초기에 호기심으로 찾아오던 동네 사람들의 발길도 멈췄고 육지에서 놀러온 지인들의 방문도 더 이상 없었습니다. 카페 문에 달린 종소리, 딸랑하는 그 소리를 듣기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워졌습니다. 여보, 지금 몇 시야? 점심시간 지난 지가 언젠데. 왜 손님이 한 명도 없어? 오늘 매출 얼마야? 커피 2잔 판 게 다야? 아, 평일이라 그렇겠지. 그리고 날씨가 좀 흐리잖아. 주말 되면 다시 많이 올 거야. 너무 조급해하지 마. 조급해하지 말라니. 벌써 2주째잖아. 재료 사다 놓은 우유는 유통기한 지나서 다 버리게 생겼는데 당신 마케팅인가 뭔가 좀 해봐야 하는 거 아니야? 철수도 사실 속이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냉혹한 현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자신만만하게 골랐던 이 오션뷰 땅. 뷰는 좋았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접근성이었죠. 내비게이션 없이는 찾아오기도 힘든 꼬불꼬불한 골목길 끝자락.
지나가다 우연히 들를 수 있는 손님, 즉 워크인 손님이 제로에 가까웠습니다. 더 끔찍한 건 경쟁자들의 존재였습니다. 차로 고작 5분 거리. 그곳에는 기업형 프랜차이즈 카페와 인스타그램에서 난리가 난 300평짜리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들어서 있었습니다. 젊은 관광객들은 빵 냄새가 진동하고 사진 찍기 좋은 그곳으로 몰려갔습니다. 철수의 소박한 카페는 그들의 선택지 안에 아예 없었던 거죠. 저기는 차댈 곳도 없어서 난리네. 우리 집 커피가 훨씬 좋은 원두 쓰는데 사람들은 맛도 모르고 겉모습만 보고 저길 가나? 맛이요?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전쟁터 같은 자영업 시장에서 맛만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철수는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보다 더 무서운 건 육체의 고통이었습니다. 인건비를 아끼겠다고 아르바이트생을 쓰지 않은 게 화근이었습니다. 둘이서 소일거리 삼아하면 되지라고 쉽게 말했던 과거의 자신을 때려주고 싶을 정도였죠. 카페 일은 우아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끝도 없이 나오는 설거지, 화장실 청소, 무거운 재료 나르기. 60 넘은 부부의 몸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이고, 내 허리야. 나 진짜 더는 못해. 서울에서는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았는데 늙어서 이게 무슨 고생이야? 당신이 카페 하자고 꼬시지만 않았어도. 아, 나도 힘들다고. 나라고 좋아서 이러는 줄 알아? 무릎이 쑤셔서 걷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당신까지 왜 그래? 좀 참아보면 안 돼? 참아? 언제까지? 손님도 없어서 전기세만 나가는데 몸만 축나고 있잖아. 이게 우리가 꿈꾸던 노후야? 이게 폼 나는 인생이냐고. 부부싸움은 이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몸이 힘드니 마음의 여유가 사라지고 서로를 탓하는 날카로운 말들만 오고 갔죠. 철수는 떨리는 손으로 계산기를 두드려 봅니다. 이번 달 매출 200만 원, 재료비 80만 원, 전기세와 수도세 50만 원, 각종 세금과 유지비 70만 원. 아, 빵원이네. 빵원이야. 네, 그렇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뼈 빠지게 일했는데 남은 돈은 0원입니다. 아니, 부부의 인건비를 생각하면 사실상 엄청난 마이너스죠. 자기 건물에서 장사하면 임대료가 안 나가니 무조건 남는 장사라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건물을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돈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자신만만했던 카페 사장님 김철수 씨. 그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산 건 우아한 노후가 아니라 끝이 없는 중노동이었다는 사실을요.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이 지옥 같은 노동을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둘 수 없다는 겁니다. 이미 너무 많은 돈이 이 건물에 묶여버렸으니까요. 철수의 깊은 한숨소리가 텅 빈 카페를 가득 채웁니다. 이 섬은 더 이상 낙원이 아니었습니다. 탈출할 수 없는 아주 아름다운 감옥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전원주택의 로망을 가지고 계신가요? 푸른 잔디밭에서 바비큐를 구워 먹고 아침 이슬을 밟으며 산책하는 삶. 철수와 영희도 그 꿈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이 악몽으로 변하는 때는 딱 1년이면 충분했습니다. 10억을 들여 지은 이 화려한 성이 사실은 관리비라는 괴물이 사는 감옥이었다는 걸 몰랐으니까요. 가장 먼저 두 사람을 덮친 건 잡초라는 녀석들이었습니다. TV에서 보던 그 예쁜 초록색 잔디바? 그거 유지하려면 사람이 아니라 기계가 되어야 합니다. 돌아서면 자라있고 뽑아도 뽑아도 끝이 없는 잡초와의 전쟁. 철수는 매 주말마다 카페 앞치마 대신 작업복을 입고 예초기를 돌려야 했습니다.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내 돈 내고 이게 무슨 노가다야. 대체. 야,
여보, 빨리 와봐. 저거 잡으라고. 어머 징그러워. 나 죽어 진짜. 안에서는 벌레와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도시 아파트에서는 평생 구경도 못한 지네, 그리마, 이름 모를 날벌레들이 밤마다 집 안으로 쳐들어왔습니다. 바다가 가깝고 숲이 우거진 곳이라 습하니 벌레들에겐 천국이었던 거죠. 영희는 이제 바닥에 뭐가 떨어져 있기만 해도 소스라치게 놀라는 신경쇠약에 걸릴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공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제주의 습기입니다. 바다가 보인다는 건 짠내 나는 바닷바람이 24시간 불어온다는 뜻이죠. 그 아름답던 통유리창은 소금기로 얼룩져 매일 닦지 않으면 뿌옇게 변해버렸습니다. 더 끔찍한 건 집 안이었습니다. 아끼던 가죽 소파는 끈적거리고 옷장에 넣어둔 영희의 명품 코트에는 하얗게 곰팡이 꽃이 피었습니다. 제습기를 방마다 24시간 돌려도 눅눅한 기운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얼마짜린데? 다 버렸어. 다 썩어버렸다고. 여긴 사람 살 곳이 아니야. 빨래도 안 마르고 이불도 축축하고 나 몸에서 곰팡이 냄새 나는 것 같아. 차도 다 사갔네, 사갔어. 해풍이 이렇게 무서운 줄 누가 알았나. 집도 차도 사람도 다 망가져가는구먼. 육체적인 고통만큼 힘든 건 고립감이었습니다. 동네 주민들과 어울려 보려고 마을 회관의 떡도 돌려봤지만 돌아온 건 차가운 시선뿐이었습니다. 육지것들이 와서 땅값만 올려놓는다는 텃세에 두 사람은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밤 8시만 되면 온 세상이 암흑천지가 되는 이곳. 찾아오는 사람도 갈 곳도 없는 정막 속에서 부부의 갈등은 골마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솔직히 말해봐. 우리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돼? 카페는 팔이 날리지, 집은 썩어가지, 말 통하는 친구 하나 없지. 나 우울증 걸려 죽는 꼴 보고 싶어서 그래. 그럼 나보고 어쩌라고. 서울 아파트 팔고 온 건 당신도 동의했잖아. 이제 와서 왜 나한테만 그래? 나도 힘들어 죽겠다고. 동해, 당신이 무조건 된다며. 여기가 천국이라며. 이게 천국이야? 지옥이지. 나 다시 서울 갈래. 내 친구들 있는 서울로 보내달라고. 갈 수 있으면 갔지. 집이 팔려야 갈 거 아니야. 10억 박아놓고 지금 빈털털인데 어디를 가. 서로를 향한 비난은 날카로운 칼이 되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다시 돌아가고 싶다. 두 사람 모두 간절히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습니다. 10억이라는 거금이 잊어진 땅과 콘크리트 속에 꼼짝없이 갇혀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때까지만 해도 그들은 몰랐습니다. 돈이 묶인다는 게 단순히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생존을 위협하는 공포가 될 줄은 말이죠. 불행은 언제나 예고 없이, 그것도 가장 약한 틈을 타고 찾아옵니다. 그날 밤 제주에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10억을 들여 지은 그 자랑스러운 집 천장에서 물이 새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을 부르자니 인건비가 겁이 났던 철수. 그는 결국 비옷 하나만 걸친 채 사다리를 타고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내가 고치면 돼. 내가 하면 공짜니까. 그 한순간의 선택이 어떤 비극을 불러올지 그는 짐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여보, 철수 씨, 정신 차려봐요. 여보, 내 허리, 다리가 안 움직여. 진단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척추골절.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영영 걷지 못할 수도 있는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제주 시내의 큰 병원으로 옮겨진 철수. 의사는 긴급 수술을 권했고 원무과 직원은 영희에게 수술 동의서와 함께 청구서를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진짜 위기는 철수의 허리가 아니라 영희의 지갑에서 터졌습니다. 보호자님, 이 카드는 한도 초과라고 나오는데요. 수술비랑 입원 보증금까지 해서 일단 500만 원은 먼저 결제해 주셔야 입원이 가능합니다. 네, 그럴 리가 없는데. 저기 다른 카드로 해볼게요. 잠시만요. 영희는 지갑을 탈탈 털어 다른 카드를 내밀었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당연했죠. 지난 1년 동안 적잖은 카페를 메우느라 그리고 생활비를 쓰느라 신용카드 돌려막기를 해왔으니까요. 통장 잔고는 이미 바닥난 지 오래였습니다. 부동산 자산 10억? 네, 분명 서류상으로는 부자입니다. 하지만 당장 남편 수술비 500만 원을 긁을 현금은 단돈 10원도 없는 신세. 이것이 바로 부동산 거지. 하우스 푸어의 민낯이었습니다. 여보세요? 딸이니? 엄마야. 저기 늦은 시간에 미안한데 아빠가 좀 다치셨어. 급하게 돈이 좀 필요한데. 결국 영희는 해서는 안 될 전화를 걸고 말았습니다. 너희한테는 절대 손 안 벌린다. 우리끼리 멋지게 살 거다. 그렇게 큰 소리치고 내려왔는데 자식에게 병원비를 구걸하는 처지가 된 겁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딸의 걱정 섞인 한숨소리가 영희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자존심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죠. 사장님, 10억은 받아야 해요. 우리가 땅 사고 건물 짓는데 들어간 돈만 그 정도예요. 자재도 최고급으로 썼고. 아이고, 선생님. 그건 선생님 사정이고요. 지금 제주도 부동산 경기 아시잖아요. 꽁꽁 얼어붙었어요. 게다가 선생님 집은 너무 외진 곳에 있어서 카페 하려는 사람도 없어요. 10억? 어림도 없습니다. 그럼 얼마면 팔 수 있는데요? 우리 남편 재활치료도 받아야 하고 서울로 올라가야 해서 그래요. 제발 좀 팔아주세요. 금매로 던지실 거면. 7억. 아니, 6억 5천까지는 낮춰야 보러 오는 사람이라도 있을 겁니다. 뭐요? 6억 5천? 내 전 재산이 10억인데 앉은 자리에서 4억을 날리라고? 당신 사기꾼 아니야? 사기꾼이라뇨? 말씀 심하게 하시네. 싫으면 마세요. 이 가격에도 안 팔리면 나중에 5억 줘도 아무도 안 사갑니다. 선생님 집 지금 관리 안 돼서 흉가 직전인 거 본인들이 더 잘 아시잖아요. 중개인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습니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4억 원. 평생 안 먹고 안 입고 모아야 만질 수 있는 그 거금이 단지 급하다는 이유로 허공으로 증발해버릴 위기입니다. 철수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10억이라는 성이 사실은 모래성보다도 못한 허상이었다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카드값, 병원비, 전기세. 당장 다음 달은 또 어떻게 버티나. 집은 내놔도 보러 오는 사람 한 명 없고. 영희야, 미안하다. 내가 욕심을 너무 부렸어. 폼 나게 살고 싶었는데. 우리 이제 진짜 거지가 된 것 같아. 두 부부는 으리으리한 거실에 갇혔습니다. 집이 팔려야 빚을 갚고 병원을 가는데 집이 안 팔리니 꼼짝없이 말라 죽게 생긴 겁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제주 바다가 이제는 자신들을 가로막는 거대한 감옥의 담벼락처럼 보입니다. 동맥경화. 피가 돌지 않으면 사람이 죽듯 돈이 돌지 않으니 삶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그냥 다 내려놓을까요? 5억이라도 건지면 다행이라고 생각할까요? 이러다 우리 둘 다 죽어요. 평생을 바쳐 모은 10억. 그 돈을 깔고 앉아있지만 당장 라면 한 그릇 사 먹을 돈에도 벌벌 떨어야 하는 현실. 화려한 전원주택은 이제 그들의 안식처가 아니라 그들의 노후를 집어삼킨 괴물이 되어버렸습니다.
과연 이 부부는 이 지옥 같은 감옥에서 탈출할 수 있을까요? 시간은 무심하게도 참 빨리 흐릅니다. 철수와 영희가 그토록 벗어나고 싶어 했던 지옥 같은 시간, 3년이 지났습니다. 결국 그 집은 어떻게 되었냐고요? 부부는 끝내 도장을 찍었습니다. 매매가 6억 원, 10억을 들여 지은 꿈의 궁전이 반토막에 가까운 헐값으로 남의 손에 넘어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아, 결국 이렇게 되는구먼. 내 피 같은 퇴직금, 내 30년 세월이 저 도장 한 번에 다 날아가 버렸어. 사장님,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그래도 지금이라도 파신 게 다행입니다. 요즘은 경매로 넘어가도 이 가격 못 받아요. 알턴이 뺐다고 생각하세요. 알턴이. 철수의 전 재산이 들어간 그 집은 남들 눈에는 그저 빨리 뽑아버려야 할 썩은 이에 불과했습니다. 4억 원이라는 거액의 수업료. 그건 철수가 평생 안 입고 안 먹으며 모은 돈이었습니다. 그 돈이 허공으로 사라지는 데는 단 1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여보, 참 이상하다. 처음 왔을 때는 여기가 천국 같았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징글징글할까? 저 바다도 이제 꼴도 보기 싫어. 가자. 미련 갖지 마. 여긴 우리한테는 처음부터 맞지 않는 옷이었어. 너무 비싸고 너무 무거운 옷. 두 사람은 도망치듯 제주도를 떠났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름다운 바다도 그림 같은 정원도 그들에게는 그저 빚더미와 상처만 남긴 전쟁터였으니까요. 로망을 쫓아 떠났던 화려한 여행은 상처투성이가 된 폐잔병의 귀환으로 끝이 났습니다. 지금 두 사람은 경기도의 작은 빌라 전세집에 살고 있습니다. 남은 돈 6억 원으로 빚을 갚고 병원비를 내고 겨우 마련한 작은 보금자리입니다. 예전처럼 으리으리한 뷰도 없고 마당도 없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두 사람의 표정은 제주도에 있을 때보다 훨씬 편안해 보입니다. 여보, 사과 좀 들어봐요. 오늘 시장 갔더니 싸게 팔더라고. 근데 당신 요즘 허리는 좀 어때요? 병원 가까우니까 다니기는 좋죠? 훨씬 좋아졌어. 엘리베이터도 있고 걸어서 5분이면 병원이잖아. 밤에 벌레도 안 나오고 비 와도 천장 셀 걱정 안 해도 되고. 진작 이렇게 살 걸 그랬어. 잃어버린 4억 원은 뼈 아프지만 그들은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되찾았습니다. 밤이면 환하게 가로등이 켜지는 거리, 아프면 바로 갈 수 있는 병원, 심심하면 찾아오는 친구들. 화려하지 않아도 내 마음 편하고 몸 편한 곳이 진짜 천국이라는 걸 너무 비싼 값을 치르고 배운 셈입니다. 마지막으로 철수 씨가 은퇴를 앞둔 여러분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발 저처럼 되지 마세요. 은퇴하고 나면 다들 폼나게 살고 싶어 하죠. 저도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노후 자금은 보여주기 위한 돈이 아닙니다. 나를 지켜주는 돈이어야 합니다. 제가 뼈저리게 느낀 건 딱 하나입니다. 집, 건물, 다 소용없습니다. 내가 아플 때, 내가 급할 때 바로 쓸 수 있는 현금이 최고입니다. 절대로 가진 돈 전부를 깔고 앉지 마세요. 전원주택 살고 싶으세요? 사지 말고 월세로 살아보세요. 1년만 살아보면 답 나옵니다. 저처럼 10억 다 털어놓고 깡통 차지 마시고요. 이때 우리 진짜 젊었는데 3년 사이에 폭삭 늙었네. 그래도 여보, 우리 큰일 겪고도 이렇게 같이 밥 먹고 사니까 다행이야. 그치? 그래. 욕심 버리니까 이제야 숨이 좀 쉬어진다. 남은 인생은 그냥 욕심 부리지 말고 우리 분수에 맞게 마음 편하게 살자. 화려한 파랑새를 찾아 떠났지만 결국 빈손으로 돌아온 철수와 영희. 비록 통장은 가벼워졌지만
마음의 짐을 내려놓은 그들의 뒷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워 보입니다. 여러분의 노후 준비는 어떤가요? 혹시 막연한 로망에 취해 전 재산을 위험한 도박판에 걸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노후의 행복은 화려한 겉모습이 아니라 단단한 통장과 마음의 여유에서 나온다는 사실. 6억 원짜리 수업료가 남긴 뼈아픈 교훈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노후 자금, 안녕하십니까?